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혜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에 들뜬 모습이었죠. 오늘은 혜진이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진수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혜진을 바라봅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혜진은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동창회 몇 시까지야?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8시에 시작하는데.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거라 늦을 수도 있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당연하지, 재밌게 놀다 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테니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와. 혜진은 화장을 마무리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깔끔한 정도의 화장만 하던 아내가 오늘따라 눈화장에 신경 쓰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진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혜진도 곧 준비를 마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같은 방향이니 회사까지 데려다 줄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갈래?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거든. 진수는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고 회사로 향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했지만 가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 옛 친구들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겠죠. 진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혜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밤 11시가 되어도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죠. 진수는 혜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동창회 중이야. 곧 집에 돌아올 거야. 혜진의 답장이 왔어요. 응,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중이야. 얼마 안 있어. 끝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진수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혜진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 불도 켜지 않고 옆자리에 누운 혜진에게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진수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동창회 다음 날부터 혜진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었고 진수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혜진의 어색한 행동은 계속됐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핸드폰을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앉아 편하게 메시지를 확인하던 혜진이 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진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혜진은 곧바로 주방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학교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죠. 한 주가 지나자 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혜진이 진수의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진수가 뒤에서 혜진을 안으려 하자 혜진은 놀란 듯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오늘은 좀 피곤해. 진수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문이 생겼죠. 침실에서도 혜진은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린 채 잠들곤 했어요. 진수가 다가가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진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되돌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고 혜진은 급히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혜진의 표정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물었죠.
누구랑 통화했어? 혜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냥 학교 동료 교사야. 내일 수업 준비 때문에 잠깐 이야기했어. 그날 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자겠다며 침실로 향했고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죠. 진수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문득 깨어보니 혜진이 한밤중에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창회가 있던 그날 밤 혜진은 오랜 첫사랑 성우와 재회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를 좋아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사이였죠. 성우는 해외에서 10년간 살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에 혜진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몇몇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술자리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혜진과 성우는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혜진과 성우는 단둘이 남겨졌죠. 술기운과 옛 감정이 되살아나 혜진은 성우의 호텔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성우와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그러나 성우는 혜진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혜진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의 빈도가 잦아졌죠. 혜진은 성우와 대화할 때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진수와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성우는 종종 혜진에게 만나자고 제안했고 혜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우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짧게 만남을 갖던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혜진은 진수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성우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진수와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스킨십을 피했죠. 핸드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진수가 눈치챌까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성우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어요. 주말이 되자 혜진은 학교 일을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실제로는 성우와 만나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진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우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가슴은 성우에게 이끌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졌고 첫사랑의 감정은 혜진을 흔들었죠. 그날 밤 혜진은 또다시 성우의 품에 안겼고 돌아오는 길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혜진의 마음은 진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진수는 혜진의 행동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죠. 어느 날 진수는 회사 동료와 식사하던 중 그 동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내가 갑자기 변했다면 외도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온 진수는 혜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갈 때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귀 기울였죠. 하지만 베란다 문이 닫히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늦은 밤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난 혜진이 거실에서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침실 문 앞에서 혜진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혜진의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속삭임 나도 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아내가 누구와 그런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진수는 일찍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혜진이 출근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노트북은 어떨까? 진수는 혜진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검색 기록에 김성우라는 이름이 여러 번 검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창 시절 혜진의 첫사랑이 성우라는 이름이었다는 걸 진수는 알고 있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성우의 소셜 미디어를 찾아보았어요.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게시물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진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성우가 어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여성의 손가락이 보였어요. 그 손가락에는 혜진이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사진이 언제 올라왔는지 확인했어요. 동창회 이후였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혜진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점심시간에 학교를 나와 근처 호텔 카페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곳에서 혜진은 한 남자와 만났고 진수는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성우임을 확신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에 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혜진이 귀가하기 전에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죠. 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수는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혜진은 진수가 저녁을 준비한 것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당황한 듯 했죠.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진수는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혜진은 짧게 대답했죠. 평소와 같았어. 별일 없었어. 진수는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인 한잔 할래? 오랜만에 같이 마시자. 혜진은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받아들었어요.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와인 마실 수 있잖아. 그냥 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진수는 조용히 물었죠. 동창회 때 누구 만났어?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냥 여러 친구들 다 만났어. 특별히 누구 만났다기보다는 진수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라는 친구도 만났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점심시간에 너를 미행했어. 호텔 카페에서 성우와 만나는 모습을 봤어.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동창회 날 밤이었어. 그날은 그냥 실수였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지만 진수의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만난 거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신뢰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13번의 결혼기념일에 나눴던 키스. 신혼여행에서의 추억,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혜진의 고백을 들었어요. 성우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경위. 그리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혜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둘게. 다시는 성우를 만나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진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혜진이 진수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이대로 끝내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수는 혜진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말없이 침실로 향했고 여행용 가방을 꺼내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울며 매달렸죠.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어요. 나 오늘은 호텔에서 지낼 거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말하고 진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서 밤을 보낸 진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머리가 무거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어제와 같은데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 진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 상담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변호사는 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수는 호텔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혜진이 자백한 녹음 파일을 건넸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수는 결심했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성우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고 진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혜진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한 겁니다. 회사로 향한 진수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몇 일간 휴가를 더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인사과에 들러 주소 변경 신청도 했죠.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앱을 살펴보는데 혜진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라도 하자. 우리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성우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진수 제발 그러지 마. 그건 너무 심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내가 선을 넘었어. 혜진 너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10년 전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나를 배신한 거야. 그건 용서할 수 없어. 혜진은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전화를 끊은 진수는 새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죠. 진수는 그날 저녁 짐을 챙기러 집에 들어갔어요. 혜진은 출근한 상태라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빈 집안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욕실에는 그의 칫솔과 면도기가 사라졌어요. 거실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도 없어졌죠.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혜진은 성우의 전화인 줄 알고 급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변호사의 목소리였죠. 혜진 씨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우 씨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세요. 혜진은 전화를 끊고 성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도 큰 문제가 생겼어.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서 위기 상황이야. 내 남편이 우리 회사 거래처에도 연락한 모양이야. 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우, 우리 어떡하지? 성우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우리라니.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어. 그날 밤은 실수였고, 그 후로도 내가 계속 연락해서 만난 거지. 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야 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어요. 진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성우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를 기다리는 신세였죠. 혜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집에 좀 갈게. 그렇게 혜진은 짐을 챙겨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지만 딸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어쩌면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 첫사랑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이 혜진을 더욱 괴롭혔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수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진수의 사정을 묻지 않았고, 진수도 말하지 않았죠.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삭제했고, 번호도 바꿨어요. 혜진과 공유했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집 정리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냈죠.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혜진이 합의 이혼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수는 고민 끝에 동의했죠.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피하고 싶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진수는 크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 만에 혜진을 마주했어요. 혜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진수가 일어서려 하자 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 있어. 난 내 때문에 그걸 배웠어. 미안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고 진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진수는 휴가를 내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나간 진수는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드는 하늘과 함께 진수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 살겠다. 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였죠. 해변을 걸으며 진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편 혜진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6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른 학교로 정근 가야 했죠. 성우는 혜진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고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혜진은 정근간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실수를 반성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작은 원룸에서 지내던 혜진은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했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어요. 진수와 혜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죠.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은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한 뼘 더 성장한 채로 말입니다.